안녕하세요. 요점만 정확하게 합격까지 빠르게 마페 NCS 연구소 연구위원 이민지입니다. 자, 오늘 저랑 하실 능력은 자기계발 능력 편입니다. 자기계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어떤 내용이 NCS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발 능력은요,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 개발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개발과 개발의 차이점입니다. 아이와 여의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자, 개발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개발이란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자기 개발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다니면서 승진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 공부를 하신다는 건 전부 다 이 자기 개발에 들어간다는 거. 이 개발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자기 개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게 요구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 단순한 개인의 흥미나 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아예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위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현재 포인트는요, 바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바로 이 역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으로 직장인으로서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승진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건 전부 다 자기개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개발은 사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항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NCS는 기업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럼 어디에 작용이 되겠죠? 어디에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죠. 면접 전형입니다. 적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자기개발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위 항목으로는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있네요, 여러분.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세 가지 있습니다. 자아인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만 들으셔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자아인식, 내가 누구인지. 저희 다 사춘기 때 자아인식 하지 않았나요? 자기성찰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인들도 굉장히 이 자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 다음은 자기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이 자기관리와 자아인식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경력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아인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를 파악하고요. 자아성찰, 임의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해당된 직무를 연결하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A씨는 어떤 성격이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은 무엇이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고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기관리 능력도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 자기관리 능력은요, 여러분, 자기관리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관리와 조직의 이해 능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이 어디에 맞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합 문제로 또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자기관리 능력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력개발 능력이란, 자, 여러분들께서 이 NCS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기업이시죠. 공사나 공단 쪽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기업은 재직 연수가 민간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경우가 많습니다. 반공무원이라고도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력 개발에 대한 관심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내가 20년 전에 했던 능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갔는데 발전이 없는 사람을 어떤 기업에서 선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력 개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취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회사를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하위 항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아인식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KSA로 제가 지금 표를 3단으로 나누어 놨죠. 그럼 도대체 이 KSA란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요, 여러분, knowledge예요. 지식이란 말이죠. 지식이란 학습을 해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학습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다음 S는요. 네, 스킬의 약자입니다. 스킬의 첫 글자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생긴 경험과 기술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A는 attitude입니다, 여러분. 태도죠. 이 태도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지속된 경험이 축적된 태도입니다. 즉, 일상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NCS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A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뽑지도 않은 사람을 기업에다가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려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또 이 스킬을 보려면 뭘 또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난리지, 지식에 해당하시는 부분을 익히시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항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인식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능력입니다. 자아 성찰이라고도 하죠. 자, 어떤 경험이 요구가 되냐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 조직에서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럼요. 나의 장점을 조직한테 어필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 필요한 기술은 나의 장점을 파악해야겠죠, 여러분. 내 장점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 내가 다니고 있는 조직한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대한 이해,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파악, 원리가 제시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이잖아요. 업무에 필요한 자아인식이기 때문에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고요.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를 이해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바로 또 중요한 화두, 자존감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히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이 부분 숙지해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아인식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요, 여러분. 자,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먼저 볼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자아인식이 됐잖아요. 자아인식은 여러분 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따라서 나는 이러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목표를 이제 외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 적용시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업무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업무를 주어진 시간까지 완수해야 하는 경우에 바로 이 자기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기술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죠? 네, 그렇죠. 자기관리의 원리와 절차를 또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 부분을 외우셔라 하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하위 항목만 넘어가면 이 부분만 넘어가면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사실 NCS에서 제시하는 문제는요. 지문을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네, 바로 시간이죠.
여러분들께 50문제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한 문제당 1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시험지 받아야 되고요. 마킹까지 해야 되고 마지막에 점검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문제 풀다가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제시되는 시간은 1분이 아니라 30초에서 4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문제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는 쉬워서 30초에 끊었으면 어떤 문제는 1분 정도 또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K 난리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위 항목인 경력 개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력 개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NCS를 필요로 하는 공기업, 그러니까 공단과 공사에서는 다른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재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준생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다니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태도가 필요로 하냐면 진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리고 직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우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이 딱 이렇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직종을 바꿀 수 있잖아요. 직업을 변화시키고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업무 수행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죠? 바로 업무 수행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자기관리와 경력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러분. 자기관리와 경력개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뭐냐면 경력개발이 이제 이 업무와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는 업무라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업무 수행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 당연히 방법이 나와 있겠죠.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직무가 무엇이고 경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NCS 매뉴얼과 저희 마페 교재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가 다음 기사를 읽고 종업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향상시키는 거죠, 여러분. 윈윈 체제라고 나와 있네요.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이 WLB라는 시사 용어 나왔습니다. 모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근데 한국어로 또 나와 있죠. 일생활 균형이네요. Work and 라이프 밸런스인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하여 팀원들과 회의하였다. WLB 프로그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팀원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실수하세요. 내가 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걸 체크했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좀 길죠. 아무래도 NCS 부분은 좀 이렇게 사례형 문제 따라서 그 사례를 지문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도 길고 지문도 길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독해력이 굉장히 좋다. 나는 속독에 있어서 능력자다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면 당황하고 좀 질리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파악해야 되냐? 자, 바로 이런 시사 용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자, WLB, 일생활 균형. 그리고 또 나오죠, 문제에서 WLB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서 포인트는요, 네, WLB입니다. 그럼 WLB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WLB, 일생활균형,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기사를 제가 지금 발췌해놨는데요. 지난해 책 1권 이상 읽은 독서율이 59.9%.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책 한 권 읽기 힘든 것이 바로 직장인의 현실이래요. 워라밸이 갈 길 멀어.
이 용어를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욜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예능에서는 욜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욜로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워라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NCS 문제를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시사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사 개념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를 읽으셔야 하는데 이거 굉장히 뻔한 얘기죠. 신문 읽으세요? 네, 말은 쉽죠. 뉴스 자주 보세요? 네, 말은 쉽습니다. 근데 재밌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신문이나 뉴스는 재밌게 보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뻔하게 신문 읽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자, 신문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여러분 헤드라인 먼저 읽습니다. 헤드라인. 제목을 먼저 보란 뜻이에요. 표제. 표제를 먼저 보시고 표제 밑에 뭐가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저희 이 뒷부분에도 표제 밑에 부제 나와 있잖아요. 자, 워라벨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책 한 권 읽기 힘들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표제 밑에 2번 부제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3번이 뭐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전문을 읽는 것입니다. 전문이 뭐죠? 자, 영어로는 read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네. 표제 밑에, 부제 밑에 본문이 쭉쭉쭉 나와 있는 거, 요렇게 조그맣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신문의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죠.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사실 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다가 신문까지 읽으라고 하니까 막 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읽지 마세요. 표제 읽고요. 부제 읽고요. 이 전문, 그러니까 육하 원칙으로 신문의 내용을 요약해놓은 이 부분만 읽으셔도 기본적인 시사 개념은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문 읽으세요, 여러분. 신문을 읽으셔야지 NCS를 푸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NCS뿐만이겠습니까? 신문을 읽는 게 여러 부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짧게 제목, 부제, 이 전문 부분만 읽으셔도 지금 뭐가 이슈구나, 뭐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 포인트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세상에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요. 본문이 이렇게 길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읽으면서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빨리빨리 읽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쭉쭉쭉 넘어가게 돼요. 쭉 읽고 쭉 읽고 쭉 읽고.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 결국에 기억에 남는 건 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읽어요. 같은 내용의 지문을 2번, 3번 읽게 됩니다. 대충 읽으시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제목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라고 했죠. 꼼꼼하게 최대한 읽으세요. 첫 부분 꼼꼼하게 최대한 한번 읽습니다. 물론 제가 지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거기 때문에요. 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98년의 보고서를 통해 WLB가 주요 인재 확보의 주요치를 단언했다. 유럽 선진국은 이때부터 정부 주도로 가족 친화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근무 형태를 다양화시켰고 직원 자기 개발 지원 등 형태로 도입했다. 가정을 사회제도의 하나로 보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주로 무슨 서비스, 무슨 제도, 무슨 근무제부터 시작했네. 결국엔 뭐죠? 네, 어떤 의미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의미네요.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네, WLB의 의미입니다. WLB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요, 여러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결국엔 나아가서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 WLB의 목표는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홍대리는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근로자 벽규의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도입해야 된다.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면 의무없다.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희 방금 의미 봤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게 의미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국가의 시촉에 따른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완전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문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지문에서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사례형 시사적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사적인 문제에 많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신문, 뉴스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인은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 및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경력 목표 성취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시켜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자기 개발은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자기인식, 자기 개발, 경력 개발, 네, 자아 인식이죠. 자아 인식, 자기 개발, 경력 개발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네 가지와 다른 것은요? 그럼 볼게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평소 내가 좋아하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나를 아는 거 다 지우죠?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서 한번 볼게요. 직무 목표네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하위 항목에 대한 숙지가 되셨으면 여러분 문제를 그렇게 또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위 항목에 대한 내용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랑 이 자기개발 부분에 대해서 하위 항목부터 어떤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나를 알고 나를 어떻게 키우고 나를 알고 키운 부분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키는지가 바로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저희 마페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많이 풀으셔서요.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자기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